이교수의 한국시 읽기 191번은 서정주, 미당 서정주의 전문은 항원입니다. 이거를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나만의 미당시, 시인들이 새로 읽은 서정주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이것 중에서 박형준 시인이 이 전문은 항원이라는 시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체험된 감동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거를 읽다가 이거를 쓰기 위해 장사에게 황혼길이라는 노래를 이건 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당의 서정주 전문은 황혼을 그대로 부른 거예요. 그걸 보다가 이걸 기회로 이 저문은 황혼이라는 이 시를 다시 보게 돼서 그전에 모르던 매력을 발견해서 그 매력을 설명하려고 읽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시가 아닌데도 박경준 시인 덕분에 새로운 미장시 하나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새우 마냥 허리 오구리고 누엿누엿 저무는 항원을 언덕 너머 딸내 집에 가듯이 나도 인제는 잠이나 들까. 구비구비 등굽은 근심의 언덕 너머 골골이 뻗치는 시름의 잔주름뿐 저승에 갈 노자도 내겐 없느니 소태같이 쓴 감은 날들을 옆구풀 밑 데어오던 내 사랑의 도랑물 인제는 제대로 흘러라 내버려 두고 으시시히 이게 자꾸 이게 으스스로 바뀌어요. 이게 원래는 으시시로 써 있어요. 뭐 좀 저거죠. 으시시 깔리는 먼 산 그림에 혼이불처럼 말아서 덮고 햇빛이 빗기어 누워 나도 인제는 잠이나 들까. 이 맨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저문은 황혼 서정주. 새우 마냥 허리 오그리고 오그리고는 오그리다. 그지? 오그리다의 방언 경북 경상도 영일 지방의 사투리라고 그런단 말이죠. 몸을 움츠려 작게 하다. 오그리다는 말은 알죠? 오그리고 이건 그대로 썼어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투리를 그대로 쓴 거죠.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미당의 이 시가 장사에게 황혼길은 엄마로 했고 자기는 미당의 전문학을 아버지로 봤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뭐 성별은 약간 구별이 잘 안 돼서 둘 다 되겠다 싶었어요. 어쨌든 이 새우 마냥 허리 오그리고 잠들 때요. 잠들 때 이렇게 새우처럼 쏙 꼬부리고 다리를 웅크리고 이렇게 오그리고 그다음에 누연녀 저무는 황혼을 언덕 너머 딸네 집에 가듯이 그러니까 언덕 너머에 딸이 사는 거죠. 언덕 너머 딸네 집에 이제 가는데 그렇게 가듯이 편안하게 언덕 너머 딸네 집은 기분 좋고 편안하잖아요. 거기 뉴 저문은 항문이 있으니까 그때 나는 새우 마냥 허리를 오그리고 이제 잠이나 들까 잠을 들려고 하는 거죠. 그치? 밥 저녁 때 어, 이제 잠들려고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황혼에 잠이 닿는데 언덕 너머 딸내 집 가듯이 그러니까 편안한 그지? 포근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나이가 들어서 소요마냥 허리를 오그리고 잠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누연녀 저문은 황혼 같은 자기의 삶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평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구비구비 등구분 근심의 언덕 넘어. 이거는 이제 언덕을 넘는 얘기가 똑같이 나왔는데 이때 언덕 너머 이거는 장소를 말하죠. 언덕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장소를 말해요. 너머는. 근데 언덕 너머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장소, 언덕 너머에 있는 그런 뜻이고 요거는 넘어가서. 그치? 동사예요. 이건 동사. 저건 전치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언덕을 넘어간 거죠. 이거는 동사로 움직여 간 거예요. 넘어간 건 넘어랑 넘어는 다르죠. 그 넘어가서 구비구비 둥굽은 구비구비 둥굽은 게 허리 요거 같이죠. 새우 마냥 허리 오그리고의 반대편이 구비구비 둥굽은이죠. 그러니까 새우 마냥 허리 오그리고 요거랑 구비구비 둥굽은
이게 똑같죠? 그죠? 같은 자세의 이면이에요. 요거는 앞쪽에서 본 거 앞쪽이고, 누운 자세, 앞면, 이라면, 그치? 요건 누운 자세 앞면이라면, 구비구비 둥구부는 똑같은 누운 자세, 같은 누운 자세의 뒷면, 그치? 뒷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구비구비 둥구분, 미당의 그 시작법은요, 아주 시를 쓰는 사람들, 그 교과서 비슷해요.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그 기법이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모범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새우 마냥 허리 옷그리고 굽이굽이 둥굽은 같은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발전을 하죠 또. 응? 그래서 그 언덕 너머에 딸내 집이 있는 데가 가는가 아니라 근심의 언덕을 넘어갔다는 거야. 근심의 언덕을 넘어간다는 소리는 여기선 일년에서는 현재의 상황, 예, 예, 현재의 시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언덕을 넘어 골골이 뻗치는 시름의 잔주름번 이건 뭐예요? 과거의 회고죠. 현재가 아니라 과거예요. 그지? 과거의 회고. 응?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자야겠다 피곤하니까 담배 이런 평화로움이었다면 이연은 근심의 언덕을 넘어서 근심의 언덕을 넘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을 회고하는 거예요. 인생을 회고하니까 골골이 뻗치는 시름의 잔주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지? 그래놓고 마지막 구절이요. 저승에 갈 노자는 내게 없느니 그랬어요. 저승에 갈 노자도 내게 없느니. 갑자기요. 갑자기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치? 저승에 갈 노자도 내게 없느니. 그리고 여기요. 보시면 여기는 마침표가 딱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마침표가 딱 있어요. 없죠, 여기 마침표가. 그치? 없느니, 그리고 보시면 어디까지 마침표가 없냐면, 방 끝에까지 없어요. 여기에 마침표가 심심해서 찍어놓은 게 아니라, 요때는 아마 그냥 잠이 들려는, 잠을 자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뒤에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잠을 자려고 눌려보면은, 어떻게, 나이 든 분들은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다, 허무하고 그럴 때가 많겠죠? 그래서 갑자기 저승에 갈 노자도 내겐 없느니. 그러니까 평생을 벌어서 근심의 언덕을 넘어서 등이 굽도록 일을 했는데, 그지? 남은 거는 시름의 잔주름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장사에게 어머니로 묘사했는데 잔주름에 신경 쓰는 건 어머니들이지 여성적이죠. 그 여성적 어, 고민, 그지? 여성적 고민이 표현돼 있어요. 잔주름을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가 훨씬 더 어쨌든 여성은 여성이니까 할머니가 돼도 여성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치 그 엄마가 시킨 것처럼 잔주름을 보니까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뭐 미래도 없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승에 갈 노자도 내겐 없느니 그 가난에 대한 한탄이 가난에 대한 극빈의 의 한탄이죠. 그죠? 정말로 저승에 가려면 저승에 갈 노자는요. 저승에 갈 노자가 뭐냐면 저승에 갈 노자란 말이 이게 진짜로 저승에 갈 노자예요. 그 장례 절차에 보면 장례 절차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죽은 사람의 입에다가 저게요. 그 엽전을 갖다가 거기다 물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의 입에 응? 죽은 사람의 입에 물려주는 응? 그런 건 저승갈 노자 그 동전 한 푼 없다 이 소리예요. 결국 그지? 동전 두 푼 한두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비관이 드는 거죠. 자려고 그러는데 집에 동전 한 푼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승에 갈 노자라는 말은 상식적인 표현인데 이 상식적인 표현이지만 국빈의 상식적 표현이지만 가난의 상식적 표현이지만 이게 많이 써요. 저승에 갈 노자도 없어. 그만큼 돈이 없어. 가난해. 난 진짜로 가난해. 이런 소리기도 하지만 뭐가 들어있어?
저승이란 죽음의 예, 암시. 그뭐 타나토스라고 그러죠. 타나토스. 그러니까 죽음의 충동이죠. 프로이드가 얘기한 거죠. 죽음의 충동, 타나토스. 그러니까 삶의 욕구도 있지만 죽음의 충동도 있다. 프로이드가 말한 건데 이 저승에 갈 노자도 내게 없느니 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소태같이 감은 날들을 소태란 단어가 이 옛날 말인데 소태가 뭐냐면 소태가 이거예요. 소태나무의 껍질이에요. 소태나무의 껍질인데 약재로 쓰이는데 맛이 아주 쓰며 질겨서 미투리 그다음에 따위에 질겨서 아주 질겨서 이 소태 같단 말이 주로 어디에 쓰냐면 맛이 쓰다는 말에 많이 써요. 맛이 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줄이 다는 갱기 또는 무엇을 동이는 데 쓴다 그랬어요. 소태. 소태 같은 가문 날들. 그러니까 가무는 가물은 날이죠. 그러니까 저기 가뭄이 심하던 날들, 그죠? 가뭄이 심하던 날들에 역급을 밑에오던 역급을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몰라서 찾았는데 맨 처음에는요. 이거 내 자료가 지금 요거밖에 안 모였는데 모르겠어서 구불구불 이런 말로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지용이 쓴 시에 정지용이 쓴 시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지용의 시, 아, 여기서 내가 그거를 놓쳐서 못 쓰는데 이 역구구를 네이버 같은데 인터넷 서칭을 하면 정지용의 시가 나와요. 정지용의 시가 그, 동지사대학교 그러니까 정지용의 시 중에서 유학 가서 동지사대학교 유학 가서 유학 시절 대학교 앞에 강물을 노래한 시가 있는데 그 노래한 시 그 유학 시절에 정지용이 강물을 노래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이, 그 노래를 왜 그랬냐면 그 앞에 강물에 물이 흐르는 거 보고 풀이 자라는 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고향, 자기 정지용의 고향, 자기 정지용의 고향 옥천 그 역귀라는 풀이에요. 역귀라는 풀, 그러니까 역귀풀 그랬는데 역구풀은 역귀풀의 그 옥인데 문법적 표준어법적 표현인데 역귀표는 다시 말하면 그냥 역귀라는 단어, 역귀. 역귀가 뭐냐면 역귀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약효가 있는 잡초.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은 이걸 사람이 이거 먹고 안 살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잡초 같은 걸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잡초는 어디서나 많이 자라잖아요. 그런 잡초 갖고 어릴 때 풀도 뜯어먹고 또 이게 이제 한방제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그거 팔아먹었던 거죠. 근데 요 정주영의 고향이 옥천이에요. 옥천인데 이거는 충청북도 옥천인데 이건 미당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당 서정주의 고향은 전북 고창이에요. 그러니까 전북 고창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엽기풀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엽기풀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이게 뭐야 그러지만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당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임금을 벌게 하는 그지? 최소한의 임금을 벌게 하는 어떤 식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잡초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이게 비료도 필요 없죠. 비료도 줄 필요가 없고 잡초니까 어디서든 잘 자라고. 단 뭐가 있어요? 단 너무 흔한 것이라서 뭐야? 그 수학 대비 수입이 극히 수입에
비율이 극히 낮았을 거로 것으로 추정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 역기풀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정지영도 미당도 정지영도 미당 서정주도 역귀풀을 보면서 역귀가 뭐의 상징이 됐냐면 미당에게도 역귀가 그, 그 아주 가난했던 조부모나 부모 세대의 어? 뭐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던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어? 하는 풀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지영이 오죽했으면 그 일본 유학 시절이죠. 일본의 대학교에 가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강물놀이한 시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미당도 마찬가지죠. 그죠? 미당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가난했던 시절이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 특히 그랬죠. 뭐 먹을 것 제대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엽기풀 그러니까 엽기풀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이걸 한참 찾았는데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내 사랑의 보는 뭐냐면요. 보는 이거예요, 물에 논을 대기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물을 모아놓은 거죠. 뚝을 쌓아서 물을, 그 시내, 냇물을 막는 거예요. 뭐 큰 물을 막는 게 아니라 냇물을 막아서 물을 모아놔야지 논농사를, 밭농사를 짓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물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 도랑물이죠. 도랑이라는 건 또 뭐냐면 작은 시냇물을 말해요. 도랑. 응? 매우 좁고 작은 개울이에요. 큰 물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졸졸졸 흐르는 물에 그걸 갖다가 막아놓은 거죠. 그 도랑물을 막아놓으면 이게 내 사랑의 도랑물. 이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급을 밑대어오던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갖다가 키우는데, 그지? 역귀, 나는 경작물을 에 물을 대주던 그런 뜻이죠. 역기풀 밑에다가 물을 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귀라는 경작물에 물을 대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작은 돌을 하나 시냇물 지나가는 걸 좀 막는 거죠. 약간 막아놓으면 물이 모여 있겠죠. 근데 그 모여 있는 거기다 밑에다가 물을 대준단 말이죠. 왜 그래야 되냐면 너무나도 심하게 아주 쓰게 소태는 아주 쓰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태같이 쓴 그러면 지독하게 힘들었던 지독하게 힘든 어, 가뭄의 시절.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잡초 같은 것도 못 자랄 정도로 그렇게 가물었던 시절에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엽기도 죽으니까 잡초도 죽을 정도로 가뭄이 심하고 물을 대주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시설 지금은 왜 안 그러냐? 지금은 관계 시설이 입이 됐단 소리죠. 음. 지금은 누가 해주냐면 정부가 물을 다 그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물을 모아놓고 저수지도 많지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옛날에는 그거 알아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천수답이라고 해요. 천수답. 하늘에서 오는 비만 기다렸던. 어? 하늘에서 오는 비만 기다리는 그런 밭이나 논이니까 그래서 내 사랑해 보여요. 이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죠. 그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지니까 이 한심한 경작물도 못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쇼킹한 말을 해요. 인제는 제대로 흘러라 내버려 두고. 무슨 소리예요? 불황물을 막아서 보를 부셔버린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삶의 의지를 부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 보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부셔야 되냐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니까 아래에 있는 밭과 아래 위에 있는 아래와 위에 있는
아트의 주인과 물 신경전이 평생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나 이제 고만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제대로 흘러라. 물이 흘러들어오고 내버려 두는 거. 자기 보는 이제 필요 없어. 나는 옆구리를 이제 더 이상 안 키울 거니까. 그지? 가뭄이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뭐 이제 내가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극빈의 한탄하고 죽음의 충동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죽음의 이승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응?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으시시히 깔리는 으시시는 내가 아까 그 으스시 그러니까 원래는 으시시하다가 으스스하다가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으스스하다의 비표현어죠. 표준어죠. 근데 이 으시시하다 이거 왜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이거 많이 써요, 사실은. 응? 이런 비표현을 좀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런 문법에 대해서 관심 없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니까요. 그러니까 차거나 더운 싫은 것이 몸에 닿았을 때 크게 소름이 돋는 느낌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소름이 들었을까요? 이 그 차이가 뭐하니까? 이게 아까 의시시 깔리는 하고 아까 뉘엿뉘엿 저무는 황혼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뉘엿뉘엿 저무는 황혼은 뉘엿뉘엿 좀 천천히 저무는 황혼이란 말이죠. 근데 의시시 깔리는 언산 그림에는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옛말이에요 그림에가. 그러니까 똑같은 광경이에요 이것도. 요 이연과 요것과 요것은 똑같은 광경인데 의디언유어 점은 항어는 뭐냐면 하늘을, 그지? 저녁 하늘, 따뜻한 묘사예요. 그지? 그런데 똑같은 시점에 거의 뭐 별로 차이가 없는 시점이에요. 시간이 많이 안 흘렀어요. 거기서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는 저녁 하늘의 따뜻한 묘사라면 이거는 저녁 하늘의 왜냐하면 저녁이라는 게 어떻게 되니까 저녁은 어떻게 되니까 저녁은 따뜻한 낮과 그지? 추운 밤의 경계 선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따뜻한 낮을 생각하면 저녁에 어? 따뜻하고 좋은 누연의 해가 지는구나 이러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둠과 밝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기 나름이죠. 그지? 보기 나름이에요. 그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뭐예요? 추운 으스스한 그치? 추운 하늘과 이어지는 과 연계된 시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추운을 하늘을 바라보던 바라보던 시선이 낮아지면서, 그지? 추운 산 그림자, 산 그림자가 춥게. 으스스한 건 축구보다도 더 심해진 거죠. 춥거지만 추운 것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싫게, 그죠? 어, 소름 끼치게 싫어지는 거죠. 왜 그래요? 이걸 다 포기해도, 이걸 다 포기해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해도 어? 눈길이 원활해진, 원활해진 아랫 밭주인이 좋아할 뿐 누가 그렇게 심하게 해도 할 것 같지 않다는, 응? 딸은 빼놓고, 응? 딸을 제외한다면. 딸내 집은 갖고 왔으니까, 그것도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안타는 그런 어떤 뭐랄까, 절망적인, 절망적인. 그래서 무시시해진 거예요.
그림자가 눈에 보이는 거죠. 어? 어, 결론적인 심정이 되는 거죠. 어? 산 그림자를 혼잎을처럼 말아서 덮고, 이거는 이제 현실이면서 혼잎을 말아 덮고, 이 추운 밤, 이게 추운 때 같아요. 이게 추운 시절 같은데, 그러니까 역거풀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을이나 늦가을이나 초가을이나 늦가을이에요. 그치? 가을, 인데도 추운 혼잎을 덮고 있는 현실이지. 말아서 덮는 거죠. 추우니까. 그거기도 하지만, 그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림자가 그렇게 자기를 덮고 있는 거죠.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림자가 이 집을 덮는 거죠. 그래서 더 쉽겠죠? 그러니까 그림자도 덮고 있는 거죠. 음? 그렇지? 산 그림자와 이걸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그림자도 자기를 덮는 거죠. 근데 산 그림자를 덮고 햇빛이 내려가 보면 햇빛이는 엇비스시 비표주는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거죠. 원래 우리 누울 때 이렇게 엇비스시 비끼어 눕죠. 엇비스시 비끼어 눕는단 말이죠. 나도 이제는 잠이나 들까. 근데 이게요, 엇비스시 비끼어 누워 이 말이 위에 혼이불처럼 말아서 덮고라는 게 뭐였냐면 삶의 현실과 죽음의 예, 상태가 공존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혼이불처럼 말아서 덮고, 그죠? 그림자를 혼이불처럼 말아서 덮고, 또, 어, 그 자기 혼이불도 말아서 덮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엇비스이 비끼어 누운 것도 삶의 현실. 지금 잠을 자려는 삶의 현실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떤 거예요? 부담 속의 자제, 음, 죽음의 상태가 공존하는 거죠. 그 두 개가 공존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나도 이제는 잠이나 들까. 이건 말은 실천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보시면 보시면 이 시가 아주 그냥 편한 그냥 잠자는 저녁 돼서 졸려서 어머니가 자는 것처럼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할머니라고 한 그 장사에게 판단이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얘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두 개 경쳐 있죠. 그러니까 저문은 황혼도 삶의 하루에 저문은 날이 저문은 날이 저문은 황혼이기도 하지만 이면서 응? 인생의 일생의 날이 저문은 이기도 한데 장사익은 어떤 쪽으로 한 것 같아? 이걸 왜 썼어요? 이거를 왜 그렇게 인용해서 노래 불렀냐면 요거 일생의 날이 저무는 황혼이라고 장사익은 해석을 했고 그 해석이 옳은 것 같아요. 이 시의 이거는 이제 시를 읽었는데 이제 그럼 이 시를 내가 왜 읽었을까? 왜 이 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게 문제죠. 뭐 때문에 그랬나? 요게 삶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죠? 요건 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1년, 이 시의 1년이 죽음을 준비한다면 마침표, 그지? 마침표로 음, 첫 번째, 첫 번째 표가 상징하는 1년이 잠을 준비한다면 이부터 사연은 두 번째 마침표가 상징하듯 이부터 사연은 죽음을, 죽음을 준비한다고 여겨진다. 여겨진다.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그거는
그 죽음에 대한 태도 때문에 중요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하단 말이죠. 이 시가, 이 시가 지금 음, 다시 자세히 음, 읽어야 하는 이유. 이게 중요하죠. 시가 많은데 왜 서정수 이 시를 왜 지금 자세히 읽어야 되냐면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자세에 관한 자세 때문에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 왜 죽음에 대한 자세가 왜 중요해요? 그 보면 비교 대상이 있어요.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비교 대상이 그 퀘블러 로스라고 있어요. 퀘블러 로스 모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의 모델이냐면 이걸로 뭐 유명해요. Five Stages of Death. 그 죽음의 5단계로 유명해요. 무슨 책에서 유명하냐면 그 사람의 책이 그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에요. Death and Dying. 이게 지금 죽음 학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서, 그죠? 저서인데 이게 뭘 만들었냐면 죽음 학회라는 거를 만들게 우리나라에 죽음 학회가 있어요. 그, 그렇게 하게 될 정도로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부정이에요. denial. 두 번째가 앵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 말기암이야, 너 죽어. 그러면 막 부정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분노예요. 바게이닝. 세 번째가 협상이에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았는데 좀 봐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디프레션이고 다섯 번째가 어셉턴스예요. 이게 이제 그 케블로로스가 말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거를 내가 언제 알았냐면 옛날에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걸을 때 어떤 아저씨를 내가 썼는데 뭐야 그 말기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쫓겨났다면서 민들레를 부인하고 둘이 거꾸로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민들레 꼈냐 그랬더니 민들레가 암에 좋다고. 그 죽기 한 달도 안 남은 사람인데 부인이 이제 민들레 거꾸로 남편하고 다니는 거죠. 그건 어디에 있어요? 여기죠, 여기. 부정의 단계. 그래서 한 달 있으면 죽는다는데 부정의 단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안 온 거죠. 이 사람은 그 사고 당하듯이 죽을 거예요. 그지? 어? 그러니까 어쨌든 죽어야 된다면, 그지? 그래서 우울과 수용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홈,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볼 수 있는 게 우울과 여기서부터 호스피스 병동이 중요하다고 호스피스 치료죠. 그러니까 이제 진료죠. 치료는 아니고 진료죠. 죽을 걸 해주니까 여기서부터 호스피스 병동이 중요한 거는 요 4단계, 5단계가 중요한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라는 의학적인 병동이 따로 필요하다. 라고 그래서 호스피스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단계에 있어서 우울하지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갈 수 있어야 그 죽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까지 이게 서양이에요. 그치? 서구, 서양. 의 죽음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그치? 대표적인 죽음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요,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좀 아이러니하겠지만 이 쾌블러 로스가 진짜 죽음을 맞을 때 임종 최근에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자기가 본인이 직접 그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그러면 응? 이 책이 1969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맞이했을 때 당신은 그럼 이게 적용이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응?
이렇게 해서 당신은 진짜 당신도 이렇게 부정을 하다가 화를 냈다가 협상했다가 우울하고 수용하고 지금 당신 어느 단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케블로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철장 속에 갇힌 호랑이 이를 음, 학문적으로 설명했던 것 달리 우리 밖에 나와 있는 이 호랑이를 직접 만나고 있는 중이라서 자신도 대책이 없음을 알았다고 얘기했어. 이거 진짜 하울러로서 진짜 한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이런 위와 같은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대책 하나도 없는 것만 낫죠. 그러니까 서양의 죽음에 대한 과학적 대비는 미비하다. 없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미비하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서정주의 이 미당 서정주의 전문 학원의 이 할머니는 이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아주 무지한 어떻게 보면 민중, 그지? 민중의 어? 한국 민중의 민중을 대표하는 할머니죠. 한국 민중의 어, 사생관이죠. 사생관은 훨씬 더 달라요. 훨씬 더 어떠냐면 아주 이건 진짜 이거는 그냥 그거 클로스처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경험이죠.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새우마냥 허리 오그리고 뉘엿뉘엿 저무는 항우를 언덕 넘어 딸래지까지 나도 이제는 잠이나 들까. 잠이 모랑 같다는 걸 알아요. 1년. 잠이 모랑 같다는 걸 알아요. 잠이 잠을 뭐라 그러냐면 잠을 짧은 죽음이라고 그러죠. 잠. 응? 짧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의 기미를 느낀다. 응? 죽음이 오는 걸 느끼는 거죠. 이연을 보시면 구비구비 둥굽은 근심의 언덕 넘어 골골이 뻗치는 시름의 잔주름뿐 저승에 갈 노자도 내겐 없느니 뭐가 있어요? 이유는 그지? 죽음의 운명 앞에서 대책 없는 운명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승 갈 돈이 없어 가난하다 그게 아니라 죽음의 운명에 대한 한탄이죠. 죽음의 운명의 한탄이에요. 그렇죠? 3년을 보시면 소태같이 쓴 감은 날들을 옆구풀 밑에 오던 내 사랑의 도랑물 이제는 제대로 홀려라 내버려두고 뭐예요? 삶의 의지의 포기 그죠? 생의 의지죠. 생의지 삶의 의지의 포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밭에 있는 물 그거 안 가도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 사연은 뭐예요? 사연. 돌아가서 보면 으스스에 깔리는 먼 산 그림에 헛니물처럼 말아서 덮고 햇빛이 삐끼어노 나도 이제는 잠이나 들까. 단순한 수용을 넘어서서 죽음의 수용을 넘어서서 실천이죠. 그치? 그러니까 한국 민중의 사생관이 학문적으로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기미를 느끼고 살면서 물론 죽음의 운명의 한탄을 하긴 하지만 어? 포기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의 준비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뒷사람들이 보호를 부셔도 되는데 자기가 미리 부시잖아요. 그 다음에 수용을 넘어선 실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생관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침착하게 제대로 정돈된 자세로 정돈된 자세로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지? 그걸 할 수 있어요. 훨씬 정돈제대로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단 말이죠. 폴로로스의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세련된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응?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설명만 하려고 그래. 이건 뭐냐면 우리 한국의 그 동양 영성 사상은 그 아공, 응? 우화의 철학을 기본의 바탕에 깔고 있어요. 동양 영성은. 그 이거는요 유불선 다 그래요. 유불선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유불선, 유교, 불교, 선교. 어? 유불선 동양의 영성사상, 힌두교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대에 근대의 생과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음, 이념과 사상이 현재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어? 생과사의 혼재 상태를 고려한 할근대적 정성사상이 요구되는 시대적 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어? 이런 미당의 이런 시 작업이 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학자들이 아니라 평민들도, 서민들도, 그지? 서민들도 이런 정도의,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케알로로스랑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단 말이죠. 그 수준이 훨씬 높아 보여요. 응?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저문은 황혼, 서정주. 새우마냥 허리 오그리고 뉘엿뉘엿 저무는 황혼을 언덕 너머 딸내 집에 가듯이 나도 인제는 잠이나 들까. 구비구비 등 굽은 근심의 언덕 너머 골골이 뻗치는 시름의 잔주름뿐 저승에 갈 노자도 내겐 없느니 솥에같이 쓴 감은 날들을 옆구풀 밑 데어오던 내 사랑의 보 도랑물 이제는 제대로 흘러라 내버려 두고 으시시히 깔리는 먼 산 그림에 콧이불처럼 말아서 덮고 햇빛이 빗기어 누워 나도 인제는 잠이나 들까. 한마디 더 하자면 내가 저걸 좀 못해요. 음악성이 좀 없어요. 근데 음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아주 좋은 거를 찾았는데 이거 음악성이 좋으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요 끝에 부분만 요 마지막 연만 한 번만 더 읽고 볼게요. 으스스이 깔리는 먼 산 그림의 리듬 보세요. 으스스이 깔리는 먼 산 그림에 위로 올라가죠? 꽃이불처럼 말아서 더 덮고 그 아래 내려가죠? 햇빛이 비키어 누워 더 내려가죠? 나도 인제는 잠이나 들까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그것도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종결적, 그지? 리듬, 시의 리듬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종결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강조해요. 표현한다. 이 시 리듬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좀 더 자세히 분석을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멋있는 거였습니다.